하나, 둘, 셋, 넷. 현준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좋아. 그 다음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어, 5번. 5번. 5번 한번 보세요. 5번. 민주는 화학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호진, 소리 잘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려요? 뽀봉. 오케이, 오케이. 호진이 잘 들려요? 뭐, 현준이도 왔어요? 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어떤 거냐. 바로 5번. 봅시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조금 독특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물리학적인 정의를 묻는 거라서, 이게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 자, 우선 5번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 에너지.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 이건데, 그래서 이제 줄였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많이 줄였죠. EP 이렇게 많이 줄여 쓰죠. 그러면 제우 또 위치 에너지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에? 저 위치 에너지 뭐예요? 위치 에너지. 에? 위치 에너지. 만약에 뭐 그냥 새끼 문제로 위치 에너지를 논술을 하세요. 그럼 위치 에너지를 논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래? 저 지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거기에 있어. 와, 딱 들을 때부터 시 같은데요? 와, 멋있다. 아, 거기에 있어서 좋다. 잠재적인. 아, 좋아, 좋아, 좋아. 민추 위치 에너지는 좋아요. 좋아. 우리 오빠 이름은? 아, 민슈? 윤슈? 윤슈 봐. 윤슈 봐.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뭐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뒤로 하면 안 되나? 자, 자, 내가 자꾸 이런 걸 묻는 이유는 그 입시 과정에서는요. 입시에서 이제 뭔가 답안지를 써야 되잖아. 그럼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하는 게 무슨 뭐 인성 면접을 보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그 인문학적인 논술을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이게 말이 그냥 논술인 거죠. 그냥 본고사 보는 거라고요. 화학이나 물리나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냥 논술이라고 이상하게 이름만 붙여놓은 거지. 그냥 과거 본고사예요. 그냥 본고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입시 과정에서 답안을 쓸 때는 항상 답안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교육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써서 계속 답안을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들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돼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이거는 Fundamental of Physics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맘대로 쓴 게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이제 써드린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mgh 이런 게 위치 에너지 수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r 한 다음에 m1, m2 이건 무슨 위치 에너지 수식이에요? 이거는 만류인력, 이거는 중력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k 곱하기 r분의 q1, q2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쿨롱 에너지고, 쿨롱 에너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봐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인데 위치 에너지는 우선 첫 번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수인 함수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지금 위치 에너지 함수에 무조건 변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거리가 지금 여기서 있나요? 여기 거리 있어요 지금? 이거 거리였어, 거리. 이게 거리지 뭐. 여기 있어요? 이거 거리고. 이거 있어. 이거 거리지 뭐. 이게 거리.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는 분자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학에서는. 그럼 분자 같은 거 사이의 거리가 인간의 눈에는 무엇으로 관찰이 되겠어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결국 인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분자의 거리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알갱이 사이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잖아. 그게 사람 눈에는 어떻게 인식되냐고. 지원 뭐겠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데 인력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 보일 때도 있구나. 이렇게 뭐 팍 이렇게 하면. 그거 말고 이게 단순 거리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관찰되냐고. 바로 부피요. 부피. 입자 사이 거리가 평균적으로 가까우면 그게 사람 눈에 부피가 적은 걸로 보이고요. 멀면 부피가 커지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어떤 연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부피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에너지 상태가 달라진다면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민주 오케이? 그래. 민추는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멋져요? 미스 데모크라틱.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로 정말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댁에 가서 아빠 민주화와 내 이름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번 여쭤. 한자가 달라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거 좋습니다. 네. 좋아.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겁니다. 바로 언제든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바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stored energy. stored energy. 자, 누구냐? 재우. store가 뭐야? store. 저장하다. 자, 이거 뭔 말이냐면, 자, 분필 가만히 있죠.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너 운동이 생기지. 왜 저장됐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요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중요한 성격이 바로 그 유명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겠죠. 요거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이제 배우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거는 뭐 크게 화학에서 중요하진 않고요. 화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1번하고 바로 3번인데
자, 위치 에너지의 이제 세 번째 정의 바로 이겁니다. 인력. 네. 이렇게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상호작용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다가는 interaction. 이 상호작용력을 그 물리 시간에 배우면 막 되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한 6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있겠죠. 물리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딱 구분하면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상호작용. 딱 두 가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인력 아니면 청력이유. 우리가 평소에 인력이다. 그건 청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상호작용력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에너지라는 게 있죠. 이게 물리학적으로 에너지,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가 돼요? 바로 외력. 그리고 힘은 벡터 물리량이죠. 그 다음 변이도 벡터 물리량이죠. 이 두 개를 수학적으로다가 이렇게 내적한 것, 이게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이거 배우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게 에너지의 정의야. 알겠죠? 네, 에너지. 근데 이게 힘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죠. 힘이 이 변이가 변함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서 이게 외력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럴 경우는 얘를 이렇게 인티그럴 적분을 해주면 또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게 그냥 물리학자들이 정해놓은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 이제 힘,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마찰력도 있고, 무슨 탄성력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힘은 되게 많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힘 중 하필 상호작용력을 이렇게 변위에 대해 적분한 것, 그것을 에너지 중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을 적분하면 에너지가 되는데 그게 하필 상호작용과 관련된, 즉 인력이다, 청력이다 라는 것과 관계가 되면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정의에 따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세 번째 정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입자가 홀로 존재한다면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입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0. 알겠죠? 0. 왜? 혼자 있으니까 인력,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가 0이잖아, 0. 0 적분하면 뭐야? 0.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인력, 청력과 관련된 방향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또 요런 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자 사이가 만약에 오직 인력만 나타나더라, 혹은 인력이 크게 우세하더라 라고 하면 그때는 또 위치 에너지가 음수로 항상 계산이 돼요. 그리고
오직 청력만 나타난더라 라고 하면 또 이때 위치 에너지는 항상 또 양수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 수학적인 결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뭐 인력과 청력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입자들이 존재할 때 물리학자들이 그 방향을 정의하는 방식부터 해서 인력하고 청력에 대한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까지 뭐 사실은 더 중요하고, 또 이제 내적을 통한 적분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자세히는 물리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쨌건 화학에서 써먹을 때는 인력이 좀 세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음수다. 청력이 좀 세다는 얘기지, 위치 에너지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정의가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요거잖아요. 얘는 방금 얘기한 얘고요. 자, 이 K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알겠죠? 자, 역학적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가 저렇게 정의된 이유가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언제 쓰는 걸까요? 언제 쓰는 걸까요?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중학교 뭐 과학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가지고 위치 에너지 작아지면 운동 에너지 커지고 뭐 이런 식의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아마 그런 연습 문제만 한 5만 개쯤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뭐 2, 3학년 학생들한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 연습 문제 만들라고 이런 개념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뭘 하나 가정해 볼 거냐면, 자, 어떤 원자핵입니다. 여기서 이제 Z는 그 원자핵의 원자 번호고요. 양성자는 전자랑 그 전하량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양성자 전하량은 E 플러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원자 번호만큼 양성자가 있으니까 핵의 핵전하는 ZE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어떤 거리 R만큼의 위치에 짠짜자잔 보시다시피 전자가 있네요. 자, 전자 전하량은 E-라고 썼고요. 얘의 질량은 ME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놈의 전자가 자, 어디론가 짜잔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자의 속력입니다. 이때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역학 이렇게 쓰고,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EV 제곱. 그다음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보시다시피 R분의 ZE 플러스 E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만큼은 상수고 거리고 전하량이 곱입니다. 바로 쿨롱 상호작용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여기서 손을 조금 보면 보시다시피
원자핵이 정해져 버리면 원자 번호도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나 전자의 전하량도 사실은 크기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상수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거의 상수에 가깝죠. 그래서 이때 얘를 조금 더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아니 밑에 써야 되는데 여기다 씁시다. 자,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밑줄에 쓰시면 되는데 여기 쓸 게 없어서 2분의 1 m2 v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의 ze 제곱에 r분의 1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뭐 원자 번호가 됐건 전자 전하량이 됐건 정해진 거니까 앞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고 전자 전하량은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곱해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만큼이 사실 이제 몽창 상수가 돼버린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냐? 자, 여기 칠게요. 좋습니다. 에잇. 자, 첫 번째 1. 요 위치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 자, 위치 에너지가 양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Y축에 그냥 에너지를 도시하겠습니다. 자, X축에는 자, 두 입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바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자,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리가 0이라는 얘기는 두 입자가 완전 융합이 됐다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존재하진 않겠죠. 뭐 여하튼 이 상황에서 우선 뭘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다가 금방 그려지는 건 이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죠.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ze 제곱분의 거리분의 1. 이게 이제 일종의 무슨 함수냐면 바로 y 콜 마이너스 x분의 k 이런 꼴의 분수 함수죠. 그래서 이 거리가 x축이고 위치 에너지가 y축이면 이건 상수니까 마이너스 돼 있는 그 분수 함수 뭐 그거야, 그렇죠? 네, 뭐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금방 중학생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때 위치 에너지 말고 역학적 에너지. 자, 저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다. 그러면 지금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는 1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수다. 그러면 저 역학적 에너지가 1사분면, 4사분면 어디에 그려져야 되겠어요? 1사분면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 얘가 룰루랄라 뭐 그려진 거예요. 지금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어떤 함수가 전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사분면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그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거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빼는 거구나. 맞나요? 뭐 되게 어려운 건가요? 뭐 완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빼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여기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고 위치 에너지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뺀 이게 요 크기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해?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런 위치도 다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두 입자가 완전히 융합된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여기는 어디 계속 멀어지면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건 아주 가까이 있건 저 전자는 항상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이걸 정성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핵하고 전자가 가까워도 이 전자는 퓨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퓨 하는 운동 에너지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전자가 퓨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만큼 떨어져도 퓨 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겁니다. 두 입자는 서로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입자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핵이 있는데 저 먼 위치에서 전자가 어떻게? 엄청나게 이제 고에너지로 푸 하고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막 무슨 말이겠어요? 엄청 빠르게 막. 그러니까 이 전자는 이 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핵이 있고 전자가 그냥 엄청나게 고에너지를 가지고 팍 날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팍 날아가는데 우연찮게 날아가다 보니 날아가는 궤적상 이 전자하고 핵이 요렇게 가까워지는 위치도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핵하고 전자는 무슨 상호작용이 있어요? 인력이 있을 수 있죠. 그 인력 때문에 이 전자의 궤적이 어떻게 된다? 가다가 살짝 꺾이는데 그냥 꺾이는 끝나. 다시 쭉 날아가. 그냥 안녕 하고 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핵하고 전자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접근을 하긴 해도 워낙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걸 빠져나가서 또 그냥 안녕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양수다. 이리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구 주변에 많은 소행성들이 접근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지구의 소행성이 잘못 제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충돌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구 생명의 대멸종이 벌어지기도 하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구 주변에 소행성이 많고 지구랑 충돌을 하지만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어떻게 돼요? 지구에 가까이 와도 그냥 지구를 쫙 스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소행성들이 지구에 가까이 와도 사실은 얘가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소행성과 우리 지구는 엮여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이 소행성의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구와 소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 항상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좀 대답일까? 자, 뭐가 됐건 위치 에너지는 변화없이 4사분면에 그려져 있고요. 자, 근데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음수랍니다. 그러면 양수 아니고 음수니까 4사분면에 저 위치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를 합시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고 이게 위치 에너지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 정도의 화살표 크기가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위치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다 보니 짜자자잔, 여기서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보이죠? 더더군다나 요 이후의 영역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우요? 아니지. 제우 됐고. 민축? 기절 일보 직전인 민축? 운동 에너지가 음수다. 어떤 상황이에요? 운동 에너지 음수 어떤 상황이에요? 뭐 어떤 상황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자, 운동 에너지 음수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이런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 못 존재한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짜자자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이런 자리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터닝 포인트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말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줄이 있고 여기 이제 멍멍 이렇게 귀가 잘 안 그려지네. 하여튼 이게 개가 이렇게 줄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개는 어느 영역만 움직일 수 있죠? 바로 이 목줄이 허용하는 이 안에서만 얘가 움직일 수 있고요. 이걸 벗어나야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이 안에서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벗어나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음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어져 있는 그 입자가 지금은 전자겠죠. 바로 바운드 파티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입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쓰는 거는 그 계산 연습 문제 그거 막 만들자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알갱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이 시스템과 이 알갱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과 이 알갱이로 구성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그게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알갱이는 그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알갱이와 이 시스템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그랬더니 음수가 돼요. 그러면 그 입자는 어떻게 된다? 그 알갱이에 속해,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자, 원자핵이 있고, 자, 어딘가에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이 움직이는데 이 전자의 움직임이 되게 운동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는 슝 하고 날아간 건데 지금 이게 스물스물 그래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가지고는 그냥 원래 내가 갈 길은 이거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중간에 핵을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하는 속력이 작아가지고는 이 근처에서 끌렸는데 도망을 못 가고 여기 그냥 메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인 거고요. 아까 이런 상황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거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지구 탈출 속도. 지구 탈출 속도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0인 속력. 그게 지구 탈출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이 있는데 해갖고 얍 하고 던져도 결국에 슉 하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왜? 이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니까요. 지구에서 인간이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공은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클락 켄트, 민추? 클락 켄트를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클락 켄트를 몰라요? 아, 그래? 지환, 클락 켄트 알아요? 아, 몰라? 클락 켄트. 아, 몰라? 윤수? 클락 켄트를 몰라요? 아, 슈퍼맨이요. 저 슈퍼맨은 알아요? 아, 슈퍼맨. 슈퍼맨의 지구 이름이 클락 켄트예요. 그 슈퍼맨 키워준 지구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인 아빠. 그 사람 성이 켄트 씨거든. 미스터 켄트.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니까 클락 켄트. 원래 외계인일 때 이름은 칼 L인데 이제 지구에서 이름은 클락 켄트. 자, 그래요. 그래서 슈퍼맨이 예를 들어서 공을 잡았어. 그럼 슈퍼맨이 이게 확 던져. 그럼 막 어떻게 돼? 퓨 하고 우주로 날아가잖아. 그럼 그때 이 슈퍼맨이 공을 던져서 공을 저 우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냐?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속력을 구하는 그게 탈출 속도잖아. 그때 이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 이것도 이제 수능화학원에 나오는데 이거죠? 수소 원자에서 보세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수소 원자에서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저 이거 알죠? 이거 알죠? 네. 이때 사실 요만큼은 그냥 상수고요. 요거는 그 원자에게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얘는 주양자수라고 해가지고 1, 2, 3 하면 수능화학 원 보는 애들은 이 수식 외워가지고 막 n이 달라질 때 뭐 에너지 차이 계산하고 막 그건 됐다 잘해요. 근데 정작 이게 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해. 왜?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 우선 첫 번째, 이 수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얘는 역학적 에너지야. 뭐라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never 역학적 에너지야.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수식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주양자수가 1, 2, 3, 4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되다 이 생각만 하는데 이 수식에서 물리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야.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해? 얘 때문에 결국 얘는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음수야? 무조건 음수지.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뭐가 됐건 무조건 음수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아, 그 전자가 원자핵에 뭐에 있다? 속박되어 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혼자 푹 날아다니는 자유전자에 대해서는 이 수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무슨 말 알겠어요? 반드시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을 때만 역학적 에너지를 이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니.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필기 마무리하시고 5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자. 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오호호. 오케이. 자, 그 문제 읽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됐다. 자,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거 그림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 상황이 뭐냐면, 펴보세요. 상황이 25도씨죠. 25도씨. 25도씨 일기압에 물만 넣어뒀어요. 알겠죠?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온도를 열을 가해요. 그래서 열을 쭉쭉쭉 가해서
100도씨가 딱 됐어요. 100도씨가 됐더니 딱 이런 식으로 기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도씨에 그러니까 이 기압이 1기압이고 그래서 기화가 시작이 되고서 물도 있고 수증기도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0도씨가 넘어섰어요. 그럼 모두 다 기화해서 수증기만 존재하죠.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H2 어떤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 그 분자 입장에서의 그 분자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그려보라고요. 저 상황에서. 그래서 25도가 처음 시작이고요. 100도씨가 뭐겠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저 상태 변화 그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요렇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냥 더 복잡해 버리면 뭐 그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경향성을 갖는다고 할 때 여기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00도씨를 토대로 우선 첫 번째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지금 위치 에너지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우선 100도씨를 기준으로 이쪽이 뭐예요? 워터,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이쪽이 뭐야? 이쪽이 베이퍼, 수증기로 존재하는 구간이죠. 자, 그럼 우선 여기가 보시다시피 음수인 게 중요한데 왜 음수가 되죠? 왜 음수로 그려야 되죠? 자, 왜 음수로 그려야 되죠? 모르겠어요? 왜 음수로 그려져야 돼요?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래, 조금 다시 그리자. 조금만 다시 그리자. 바로 이렇게 요쯤으로 그립시다. 자, 왜 음수로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물에서는 H2O 분자 사이에 뭐 청력이 우세하겠어요? 인력이 우세하겠어요? 인력이 우세하겠죠. 그러면 인력이 우세하면 위치 에너지는 양수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음수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음수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4사분면에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일정한 상수함수가 되는 건 뭐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수함수로 그려지겠어요? 바로 뭐가? 자, 바로 이거죠. 부피 변화가 크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2O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거의 비슷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물론 물리에서 열팽창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25도씨 물하고 26도씨 물하고 부피 크게 차이 나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부피는 입자 사이에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부피는 입자 사이에 거리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거리와 부피하고 거리가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25도씨나 26도씨나 27도씨나 물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그 안에 있는 H2O 분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리가 일정하면 뭐도 일정해져요? 위치 에너지도 일정하겠지. 왜? 위치 에너지가 누구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거리에 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변해도
사실은 뭐 큰 온도 변화가 아니라면 물이라고 하면 부피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H2O 분자 간 거리도 비슷할 테니까 위치 에너지가 음수인 채로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아진다 이런 게 음수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자 100도씨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증기로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럼 수증기로 전부 다 바뀌면 이때 전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렇게 바뀝니다. 자, 수증기 이후에는 이 위치 에너지가 0 비슷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수증기에서는 H2O 분자 간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분자 간 거리가 매우 멀어지죠.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매우 멀어지면 그 인력의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인력이 매우 작아지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 저 물로 있을 때에 비해서. 그럼 아까 인력하고 trọng力을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체 상태가 되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인력이 아주 작아지니까 걔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0 비슷해지겠지. 그래서 기화가 된 후에 위치 에너지는 역시나 일정해지면서 거의 0에 수렴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물로 존재할 때는 음수인 채로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증발이 된 이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전체적인 피스톤의 부피 변화가 살짝 생기기 때문에 실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살짝 아주 급격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사적으로 완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팍 이동했다고 해도 되고 살짝 이게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 딱 상태 변화를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 위치 에너지가 확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냐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을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나 비슷한 상황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의 중요한 점은 바로 100도씨에서 여기를 근사적으로 통과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은 요 점하고 요 점 그리고 요 점 여기가 근사적으로 아주 비슷해야 돼요. 왜? 역학적 에너지가 0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입자가 시스템에서 뭐한다? 탈출한다고 했죠. 100도씨가 되면서 H2O 분자가 위치 에너지를 엮였던 시스템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럼 탈출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요? 탈출할 때 바로 그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거나 0보다 조금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요 점이 0이 되려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대략 이렇게 비슷한 정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물 분자의 증발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이렇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컨셉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생각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